예, 안녕하십니까. 저 BNK 캐피탈 디지털 사업부장 최승표입니다. 예,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RPA 중심의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부분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업무 자동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 다들 더 전문가분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그 IT 분야 또 RPA 업무 자동화 분야에서 직접 업무 현장에서 경험하고 또 실무자들이 겪었던 이런 에피소드들 또 전달 드리는 것도 나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디지털 혁신을 위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전략과 RPA를 통한 자동화 과정, 그 자동화 이후에 또 저희들이 또 변화와 또 향후 과제 부분입니다. 먼저 저희 캐피탈, BNK 캐피탈을 잠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은행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금융기관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캐피탈이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부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캐피탈 하면 악덕 고리 사채업자로 비유돼 가지고 저 또한 이제 많은 이제 이런 좀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많았습니다. 절대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BNK 금융그룹의 핵심 그 계열사입니다. 저희들은 그 2010년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현재 그 한 15배 이상 급성장한 회사이고 국내는 물론 동남아시아 3개국과 중앙아시아를 거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 글로벌 금융회사입니다. 이제 본 내용 발표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전략 부분입니다. 모든 업무가 그렇겠지만 이 전략을 어떻게 설정하는 분야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19년도에 DIT 본부를 신설해서 그 디지털 전략 모든 분야에 대한 그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전략을 좀 구상했습니다. 먼저 그 비효율적 업무 개선을 통한 프로세스 혁신을 하자는 목표와 전사 디지털화를 통해서 영업 경쟁력을 확보하자라는 큰 목표를 두고 업무 프로세스 혁신 과제 크게 두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업무 방식의 변화와 전사 업무 디지털화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그 전략을 토대로 업무 자동화 부분, RPA 부분, AI 챗봇 부분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였고요. 첫째, 저희들은 이 과제 수행을 위해서 일반적인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좀 기본으로 하고, 또한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였고, 또 이런 체계가 체계적인 어떤 거버넌스가 확립이 되지 않으면 그런 빛을 발할 수 없다라는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고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RPA 부분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이제 업무 발굴과 선정 앞 섹션에서도 이제 업무 발굴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캐피탈에서 추진한 좀 독특한 방식들, 그리고 관제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며, 또 RPA 또 최신 보수로의 교체 부분도 같이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자동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업무를 어떤 식으로 자동화하느냐가 가장 핵심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직접 경험한 게 이 디지털 부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게 어떤 역할이 중요하냐면 현업 부서와 IT 부서의 소통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핵심 코어인 개선 대상인 현업 부서는 해당 업무 개선에 대한 그렇게 그닥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 현업 부서의 어떤 아이디어와 그 실무자의 노하우를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어떤 자동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그 IT 부서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IT 부서장을 IT 업무를 한 20년 이상 좀 진행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기존 업무가 계속 증가하죠.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그 IT 부서의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도 이제 모태로 RPA를 좀 진행했는데 사실 이 쉬운 과정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현업과 IT, 이 디지털 부서가 정말 이 공간과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발굴 대상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그 업무를 이제 발굴을 했죠. 저희들이 이제 19년도부터 차곡차곡 발굴을 해서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캐피탈이 여타 은행이랑 이 대규모 금융사에 비해서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산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을 했고, 일반적인 형태는 그 아시는 것 같이 현행 업무를 그대로 프로세싱을 RPA를 통해서 개선하는 부분이 좀 집중했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전사적으로 업무 디지털을 좀 개선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조금 다르게 좀 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해당 업무 방식을 좀 다시 좀 해석을 했고, 이게 RPA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굳이 왜 기존 시스템을 좀 변경하자, 이런 어떤 좀 실험적인 시도를 좀 통했고, 또 이것들이 그냥 무작위로 선정된 건 아니고요. 저 앞에 보시는 것처럼 반복적이고 좀 더 정형화된 업무고 건수가 많은 부분이 있다면 이거를 좀 우선순위를 좀 두었고, 특히 저희들 업무의 특성상 집중 시간대에 좀 포진된 업무들이 많습니다. 월말이라든가 특정 마감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좀 최소화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상 선정과 우선순위 설정해서 진행했고, 요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좀 기존에 처리하던 방식을 그대로 하지 말고 정말 개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실효성 부분을 좀 검토를 통해서 이제 차곡차곡 진행했던 게 또 하나의 캐피탈을 추진하는 부분의 특징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고 나면 이게 계속적인 운영과 개선이 반복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게 RPA라는 녀석이 보면 이런 어떤 현행 운영 업무에서 대응을 하는 부분으로 구속되다 보니 이 대응 개발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 가진 재원으로 이 대응 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정말 고민스러웠고, 그래서 그 RPA 대응 개발 최소화 전략을 한 4가지로 일단 수립을 했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이 대응 개발을 정말 줄여야 된다. 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그 없애자라는 부분의 원칙 하에서 기존 레가시 시스템을 좀 경유해서 우회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별도의 RPA가 대응할 수 있는 그 라이브러리인 API를 좀 추가로 개발을 좀 진행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거 다 아실 겁니다. 이 RPA 녀석이 기존 업무를 좀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RPA 프로세스가. 그래서 기존 화면의 몇 가지만 변경을 통해서라도 굉장히 RPA 부분에 많은 좀 간소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변경을 했고, 때로는 RPA를 위한 전용 화면들을 좀 구축해서 대응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좀 제가 이 설명은 이렇게 뭐 전략이니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거를 결정 내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 IT 부서 같은 경우에도 기존 시스템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업무를 개선한다는데 왜 RPA를 도입해서 RPA라는 것이 또 다른 IT에 이제 부담을 주는 요소가 있고, 특히 이 보안 분야에서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RPA 분야에서. 그래서 이거 정말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보호위원회라든가 IT 협의회를 통하고, 물론 사적인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좀 의견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전략을 구상한 것이죠. 네.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게 저희 비행기 캐피탈의 디지털 사업부 굉장히 좀 독특한 부서인데 현업에 있던 직원들을 전부 다 IT 직원이 없이 끌어모아서 아이디어를 이제 발굴하고 현업 업무를 개선하는 그런 거를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IT 비전문가, 특히 디지털의 비전문가 분들이 이 시스템을 향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정말 고민거리가 많았습니다. 기존에 지금은 많이 이제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모니터링 툴이 굉장히 발달된 걸로 보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로고를 보고 오류를 확인해야 된다는 어떤 제한점이 있었고,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이 이 장애 발생 후에 이 정말 중복 처리로 인한 발생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또 직원들끼리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죠. 어떻게 좀 직관성으로 이 오류 부분을 좀 해지할 수 있고 또 중복 처리를 제어할 수 있느냐 싶어서 저희가 이제 통합 간제라는 시스템에 굉장히 좀 많은 자원을 부어서 그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 내용은 그렇습니다. 크게 저희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업무 시스템에 대한 관제 부분을 중점을 뒀고 또 자원 관리를 위한 시스템 관제 크게 두 개를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총괄 운영을 해야 되는 RPA 담당자는 전체적인 업무 역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그쪽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강화시켰고, 또 이게 R&R 구분이 명확히 해야 되죠. 그래서 현업 담당자가 또 해당 업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책임을 좀 명확하게 하는 그런 쪽의 업무를 좀 해서 해당 오류나 진행 현황에 대한 사후 처리 관리가 명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집중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 관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RPA 부분에 대한 자원에 대한 관리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이제 구축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는 시스템들이 대부분의 회사들이 단일 시스템으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계정계, 정보계, 또 뭐 ALM, 또 보안적인 것은 DLP, DRM, 기타 등등 메일 보안 등 망 연계 엄청난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보안 처리로 인해서 이것들이 다 연계돼서 같이 돌아갈 때 시너지가 나는데 이 보안 관제 부분에 좀 굉장히 고민거리였고, 이 부분을 저희들은 좀 인사정보와 연계해서 싱글 사인온 형태로 좀 더 간소화시키는 부분에 좀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RPA 모니터링은 완벽한 시각화가 돼야 되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로 IT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좀 쉽고 단순하고 좀 직관적으로 이 진행 업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경험을 좀 했던 부분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또 저희가 그 고민을 계속 19년도부터 정말 너무 빠른 속도로 이 RPA 기술 발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팬데믹 이후에 또 내부 조직 변화도 굉장히 많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RPA에 대한 교체 고민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있지 않겠나 싶고요. 특히 저희가 좀 고민의 핵심적인 요소가 이 라이센스 부분인데, 이 연간 사용 비용을 계속 지급하는 형태죠. 똑같은 비용을 들인다면 좀 더 나은 고도의 그 성능을 발휘하는 그 RPA 전환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또 고민도 있었고, 특히 지금 오늘 발표 주제인 하이퍼 오토메이션과 같이 이 진화하는데 좀 따라와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계속 있었습니다. 그 고민만 하지 않고 실제로 실천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희 캐피탈에서는 일단 나에게 맞는 로봇, 일 잘하고 말 잘 듣는 로봇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각각 조금 이제 과제를 좀 정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좀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일반적일 수도 있지만 저기 관제 부분이라든가 레가시 시스템 이 부분을 좀 최소화로 좀 운영을 하고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고민스러웠고, 또한 그 업무의 어떤 연속성을 좀 보장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을 했고요. 특히 향후 이렇게 발전하는 기술들에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보수적으로 병렬 운행, 기존 RPA 솔루션은 유지를 하고 또 새로운 솔루션에 신규 업무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조금 힘이 들더라도 과감하게 조금 케이스 2처럼 교체를 하느냐 고민을 했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이제 케이스 2두 번째로 전면 교체를 진행을 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올해 2002년 2월 달에 서비스를 교체 완료한 내역입니다.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이관하고 안정화 기간까지 총 73개의 업무를 한 1.5개월 만에 다 수행을 완료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한 3개월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너무 빨리 이게 작업이 끝나버려가지고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성과가 났던 부분이,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는 자구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자원이 그렇게 많은 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요령을 피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근데 저희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어떤 디지털 전략에 대한 연속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한 3년 동안 유지해왔고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싶었고, 뭐 기술적으로 따졌을 때는 저희들 대응 개발 전략이 좀 먹힌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제품 제조사에서 저희들의 독특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지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또 협력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저희들 뭐 단순 어떤 대응 개발, 이관 개발이 아니라 저희 프로세스를 좀 이해하고 좀 많이 도와줬고, 또 우리 IT 부서랑 또 디지털 부서의 명확한 어떤 요구 사항이 어떤 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자동화, RPA 부분, 또 AI 챗봇 부분, 좀 시간적인 기회가 된다면 좀 AI 챗봇 부분에도 저희들이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업무 자동화 부분, 레가시 부분의 변경과 RPA는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둘이가 상호 연계를 해야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어떤 성과가 날 것이고, 저희들은 올해 좀 더 추가 개발을 통해서 이런 RPA를 통한 업무 자동화 부분을 한 109개 정도의 업무가 현재 선정돼서 확대할 예정에 있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업무 생산성의 향상과 또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하고,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주 52시간에 대응을 하는 이런 형태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벌써 업무 자동화 이후의 변화 부분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확실한 거는 업무 부서의 업무가 없어졌습니다. RPA 전담 조직으로 업무가 이관됐고요. 이 직원들은 자기 업무에 대한 핵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증가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팬데믹 이후에 저희들 내부 조직 개편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재택근무, 기타 등등의 이런 이제 직원들의 업무 재배치가 좀 신속하게 일어났던 부분들이 이런 어떤 자동화 영향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가 RPA 거버넌스가 확실히 확립됐다라고 조금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들어서 자생적으로 영업부서나 현업부서에서 저희 쪽에 개선 대상 업무가 접수 건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영향들이 저희들 조직이 자동화 이후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가 조금 어떻게 보면 자동화 이후에 필연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이 업무 현업 담당자들이 업무가 이관되고 책임은 그쪽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업무들이 증가하게 되는데, 옛날만큼 업무에 대한 깊이나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자동화 이후에 부작용이냐에 대한 좀 고민은 좀 되겠지만 이것도 또 저희들이 또 극복해 나가야 될 또 다른 또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 기존에 당초 디지털 전략을 가졌던 부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고요. 업무 자동화, RPA, 또 AI 챗봇 부분의 연계 확대는 계속할 거고, 지금 오늘 또 많은 앞 시간에 설명이 되어 있던 AI OCR 부분, 그 다음에 이제 RDA 부분, 이 RDA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시범 사업, 샘플링 사업을 좀 해봤는데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정말 기존의 RDA를 경험이 좀 있어서 별거 없겠구나 싶어서 접근을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고, 정말 RPA를 추진했던 거버넌스들을 다시 다 개편해야 될 만큼의 어떤 룰이 새로 정의돼야 될 부분들도 발생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이것도 하나씩 또 차근차근 나가다 보면 극복해 나갈 것 같고, 또 모바일 봇을 통한 어떤 우리 고객님들의 디지털 채널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로 계속적으로 지금 도입 검토를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고 빠르고 편한 하이퍼 오토메이션인 초자동화로 서비스로 우리 캐피탈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준비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이 없네요. 예.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텍스페이스 윤상복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거버넌스 부분이 이제 좀 잘 돼 있다고 조금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거버넌스를 좀 확립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셨는지,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진행되는 과정이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과정, 이게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그죠? 거버넌스 사실 그죠? 규범, 룰을 만드는 게 가장 큰 게 공감대 형성인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업무 디지털화를 그 현장에서 발굴할 때 그냥 가서 업무 개선 대상이 있어 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했더만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질의서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만들고, 또 그분이 현장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제 끌어내리는 부분에 고민을 해서 내부적으로 가기 전에 사전 질의서,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사전에 만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요거 맞아요라고 아주 친절하고 겸손하게 접근을 하니 우리 직원분들이 막 쏟아내더라고요. 본인의 노하우가. 그거 하나가,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런 그 성과를 디지털 성과가 아니다라고 그 표명했습니다. 그 해당 KPI를 영업 현장에서 부번해서 현장에서 그 이 자동화에 의한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하고, 어떤 그 보완적인 거버넌스 부분은 아마 알고 계신 그런 룰들을 좀 적용했던 게 그런 요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 오티스 IT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형동입니다. 그 아까 발표하신 자료에 보시면은 RPA 전담 조직이 보였는데, 그 RPA 전담 조직이 어느 소속으로 있고, 그 다음에 RPA 전담 그 조직 멤버들이 어떤 롤을 가지고 현재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이거는 회사 내부 기밀 사항이지 않나 싶은데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거창하게 뭐 전담 조직이라 표현했지만 소속은 저희 디지털 사업부 밑에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이제 요 RP 대응을 위해서 또 IT가 별도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는 역할은 저희가 그 아까 설명드렸던 시각화라는 부분으로 설명드렸던 통합 관제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거의 주 업무로 하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업무 이제 발굴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니터링이 사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출근을 하게 되면 전일자 돌았던 배치 내역이 이미 그 다 나와 있고요. 또 중간중간 업무 분산을 위해서 진행되는 스텝들이 계속적으로 알럿이라든가 담당자를 통해서 시그널을 가고 또 마감 이후에 한 번 또 레포팅을 받고 요거를 이런 아까 룰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3교대로 한 3명 정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는 걸로 예, 저도 있군요. 예. 네, LG CNS AIRP 사업팀 강인욱 선임입니다. 그 마지막 쪽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RDA 1인 1봇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진짜 어렵습니다. 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샘플링 작업을 하나를 직접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RDA라는 개인화라는 부분인데 이 개인마다 업무가 다 다른 부분이겠죠, 그죠? 한 명, 두 명, 세 명이 다 다른데 이 다른 업무를 개별로 개발을 또 해줘야 됩니다. 그 RDA를 운영하시는 그 직원분이 이 자체 개발 능력을 보유하신 분이면 굉장히 성과가 뛰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각각의 업무가 다른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이거를 이제 코스트가 너무 증가하는 부분이 하나가 좀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RPA를 운영한다는 것은 RPA 전담 센터를 두고 보안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통제를 통하고 또 망분리 보안이라든가 이런 보안을 이제 공통화되어 있는 이런 그 어떤 보안 체계를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이 RDA는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뿐만이 아니라 개인 보안 부분은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켜서 이 보안 쪽 대응 부분 때문에 분명히 시나리오 상에는 명확히 작업이 됐지만 운영을 해보면 예상치 못한 보안 정책의 변화가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좀 RDA를 운영할 툴이 좀 더 심플해지고 좀 편해지고 그렇다면 이 개인들이 자기 업무를 자동화하는 영역에 좀 활용한다면 이거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겠다라는 그 정도의 어떤 느낌을 받고 그 업무를 조금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잠깐만 질문하시면 곤란합니다. 시간이.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예. 예,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유니포인트의 김성수라고 합니다. 아까 그 장표에 보게 되면은 이제 RPA로 많은 업무들이 전환이 되면서 기존의 그 업무 지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의 그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 안 해야겠지만 그 장애에 대한 대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RPA 시스템이 장애가 발생을 한다면 그 이후의 조치들은 어떻게 진행되게끔 지금 뭐 룰이 짜여져 있는지 그런 대책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궁금하시죠? 뭐 대책이라는 게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저희 전담 조직이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그 영업 쪽에 이제 이렇죠. 이제 오류라는 것이 상식 운영되다가 오류라는 것이 매일 난다면 그거는 그냥 오류의 일상일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어떤 외부 보안 정책의 변화라든가 그런 환경 변화에 의해서 오류가 매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떤 업무에 대한 R&R 부분이
계속 지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RPA 전담 조직 쪽에서 다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현업부서와. 너희들이 RPA 업무를 운영한다고 가져갔으면 책임까지 져야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올해 뭐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쪽 부분의 업무를 완전히 이관하는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처리 경과에 대한 것은 현업 담당자들한테 명확히 전달해서 이것이 그쪽 부서의 어떤 롤의 그 오류 부분이냐, 우리 RPA 부분의 오류 부분이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운영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 장애 요소나 이런 것들이 작게 발생하다 보니 당연히 자꾸만 잊어버리더라고요. 일을 안 하니까, 일이 없어졌으니까. 뭐 그런 건데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제가 이 정도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